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역시 절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막판까지 좀 힘을 내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왔고요. 그래도 편안하게 시장들이 주말 사이에 경제 지표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9월 그리고 10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언제 사야 될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 연말 11월, 12월 어느 정도 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루비 언니님, 그리고 서보윤님, 네, 안지연님, 로드만 데니스님, 춘량님, 네, 닥터 K님, 네, 민돌아빠님, 한기동님 반갑습니다. 전기담요 꺼내셨다고요? 벌써, 예, 그쵸. 요즘에 추워요. 뭐 이렇게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자든지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하시고 좀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산으로 간다 가비오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좀 못 뵀던 아이디 같은데 아무튼 뭐 들어오셔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리튬과 2차 전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이 방산과 우주항공, 타이어, 철강, 석유화학, 로봇, 반도체 소부장과 AI 챗봇, 유리기판, 종합상사와 태양광 등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비농가 취업자 증가에 고용 우려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감소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미국의 9월 비농가 취업자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4만 7천 명보다 크게 상회했고요. 고용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 둔화는 뭐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나오다 보니까 배드워치 기준 11월 25pp 인하 확률이 대폭 증가했고요.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3.99%, 4% 가까이까지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25bp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또 끝에 보면 지금 50bp 금리 인하는 아예 사라지고요. 동결 의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도 지금 6.6% 정도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bp가 극단적으로 좋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동결 의사까지 나오고 있고 50bp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한 3.9% 상승하면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에 강세였고요. 친환경 관련 쪽에 해리스 트레이드도 좀 일부 있었고 머스크가 트럼프 강성 지지자로 접어서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도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 테슬라가 역시 해리스 쪽의 친환경 테마와 그 다음에 트럼프에 관련된 테마 이쪽에 모두 해당되는 점에서 일단 다음 달 대선 불확실성에서 테슬라가 좀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약세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낙폭 과대와 로보택시 등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EU 쪽에 중국산 전기차 관련된 트래프, 그 다음에 결국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실적으로서는 방산,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일부 중국 관련된 경기 부양, 석유 화학 쪽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재차 순매도 전환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순매도 지속인데 아마 내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선물은 장중 순매수 전환했고요. 방산 쪽은 이스라엘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폴란드 등의 동유로 포함 K방산 수출 호조 기대감에 계약건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영향의 우상향이 역시 방산 쪽에도 나왔습니다. 2차 전지는 이번 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부각이 됐고 LG 엔솔이 해당 행사에서 공개될 4680 배터리 기대감이 역시 오늘 나왔고요. 반사수의 모멘텀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EU 쪽에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확정 이슈로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삼성이 또한 중국 내 전고체 특허 승인이 다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화학은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되는데 부양책발 지수 급등 이후에 시장이 길었지만은 홍콩 증시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쪽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 수급이 들어옵니다. 밸류업은 9월에 외국인 이탈과 함께 주춤했던 금융주가 반등 주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고가 경신했고 주주 환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금융업종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는 올해 삼성전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연초 이후에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랬고요. 전일 AMD가 4.9% 상승하면서 리사수 CEO의 AI 수요 견조하다 이런 발언에도 SK 하이닉스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오후 들면서 약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했는데 장중 2%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또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마무리됐죠. HBM 퀄리파잉 지연이 이제 삼성전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오전에 오만전자 터치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 확인 이후에 주가 반등 또는 추가 하락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적보다는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더 중요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해소에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고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반사 수혜로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블랙웰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에 따른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에 국내 AI 반도체 소부장도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동 긴장 고조 우려의 방산업종 그리고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지분 공개 매수가 상향 기대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스피는 기관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600선으로 일단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쭉쭉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된 HBM 본더 기술 보유 업체인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등도 반등세를 주었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 중국 성방공업 기업과 중국 선방중공업 그룹이 합병이 사실 마무리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선박 부분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업종들은 일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종이 목재, 기계 장비 강세였고 반면 운송과 제약은 약세였고요. 이번 주에 또 CPI 결과가 나옵니다. 이 CPI 결과가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를 훼손될 정도로 너무 높게 튀지만 않는다면 올해 상반기와 같은 골디락스 국면이 연말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골디락스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가 그렇게 많이 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팔로잉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양말님, 저도 왔어요.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TH리님, 안녕하세요. 말씀 주시고요. 네, 바라밀님도 오셨네요. 탈감님도 오셨고요. 네, 호텔 크루아상,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크루아상 지금 이제 이게 데워 먹거든요. 이렇게 그 렌즈 돌려서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집에서 생지 이런 것들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딱 돌려서 먹으면 저는 렌즈를 돌려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미카엘 FC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맥가이버님, 네,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말씀 주시는 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낫기 위해서 네. 특별하게 아무 짓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데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쭉쭉쭉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희진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위쪽에 노란색 실선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실선은 전체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이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가까이 3.99%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더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주간 기준으로 지금 2023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아직도 침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골디락스, 네, 미니 배짱님 생각만으로도 따뜻해진다 말씀 주시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팩트셋 쪽에서 나오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12개월 S&P 500 목표 지수를 6,0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 관련된 전망치를 25년 기준 S&P 500 EPS 전망치를 약 256달러, 그러니까 전년비 6% 플러스해서 268달러로 전년비 11%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6년 EPS 전망치를 288달러, 플러스 7% 성장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4년 말 밸류에이션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되고 있고 지수 목표치를 6,0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로 예, 상승 여력을 더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이 굉장히 뭐 미국 시장은 참 이렇게 한국 시장과 달리 너무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는 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국내 시장이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여하튼 뭐 미국 시장이 견조하면 또 국내 시장도 그렇게 뭐 빠지진 않겠죠. 크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크로 지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부분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LNF 역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가장 핫하게 올랐고, 그래도 동박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 셀업체 대부분 좋았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더군다나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뭐 화재 관련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도 오늘 평택인가요? 어디서 또 폐배터리 쪽에 공장에서 또 화재가 났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배터리 화재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또 올라오는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을 좀 보여드리면 네, EU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U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외신에 따르면은 유럽연합이 이러면은 이번 달 말부터 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기존 일반 관세 10%에 대해서 최종 관세율은 17.8%대에서 최대 45.3%가 되고 있고,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것을 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반사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12월부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를 충북 오창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고 정해졌습니다. 아마 고객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4680 배터리 발주 양산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량의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생산 일정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지연됐던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뭐 전기차 캐즘 뭐 이런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이슈로 볼 수 있겠죠. 자, 사진을 그 다음 보여드리면 LG엔솔 4680 배터리 예상 공급망 보시면 공급사입니다. 양극재 LNF, 그 다음에 뭐 전액, 엔캠, 뭐 그 다음에 캔케이스 동원 시스템즈,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강판, TCL 스틸 뭐 등등 쭉 나와 있죠. 이노메트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추가로 동박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관련된 예상 공급망 관련해서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호주 최대 광산기업 리오 틴토가 리튬 광산기업 아르카디움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주도 일단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뭐 구조조정 등과 같은 이슈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오늘 같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주가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여러 가지로 좀 갈립니다.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센터가 있고요. 조금 뷰를 전환시킨 센터도 있고, 기존 대비 또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센터도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역시 이제 위클리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자료를 내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한국 기업들의 미국향 출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면서 아마 미국 쪽의 출하 증가를 유럽이 상쇄시키는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 출하량은 아직까지는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3사의 8월 미국 출하량 전년비 증가율은 LG 에너지솔루션이 플러스 71%,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9%, 그리고 SK온이 플러스 54%로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 성장을 했다. 그래서 삼성 SDI 역시 8월 누적 기준으로는 19% 증가세인데 SDI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반면 8월의 유럽 시장 출하는 각각 LG 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43%, 삼성 SDI가 마이너스 23%, SK온이 마이너스 8%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약간의 출하라가 느는 것들을 유럽 쪽에서 부진하면서 상쇄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LG엔솔 같은 경우에 전체 출하량에서 미국의 비중이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섰다는 것은 또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유럽보다 미국의 보조금과 중국 견제 효과가 더 큰 상황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에 전체 출하량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년 기준 매출 성장세 회복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만 미국 내 전기차 재고 증가 추이와 최근 주가 반등에서 가격 부담 고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의 고려가 역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섹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약간 하나증권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시면 SNE 리서치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인데, 오른쪽 두 개를 보시면은 23년 점유율과 24년 점유율인데, 자, CATL은 작년 대비 35.5%에서 37.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BYD 같은 경우도 15.9%에서 16.4%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G엔솔 같은 경우는 14.4%에서 12.1%로 조금 줄어들었고, 점유율이 SK온 같은 경우는 5.4%에서 4.8%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SDI가 한 6위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은데 7위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4.7에서 4.2%로 좀 더 줄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약간 그 뭐랄까 점유율이 글로벌로 본다면은 누적으로 좀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국내 3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도 사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등에서 중국 로컬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또 다른 나라들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을 포함한 이 점유율을 본다면 조금 빠지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20,000 정도 인하한 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모델이 $99,990 붙어 있는데 신규 버전이 $79,990 정도 붙어 있고 FSD를 포함하고요. 11월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은 예약 물량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저가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마 전략 수정이 좀 될 것 같다 이야기되고 있고, 당분간 가격 민감도 테스트를 해본 경우에 영향이 크다고 보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예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판매 증가와 관련된 뭐 K배터리 셀이나 뭐 소재, 부품제 업체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일단은 $20,000 정도 싼 사이버 트럭의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진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들 몇 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 관련된 R&D 과제 개시 소식 등에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도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국책과제 참여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협약을 완료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아기업 SKI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코인테크, 한농화성, EV 첨단 소재 등의 전고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민테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알려지면서 민테크란 종목도 부각이 됐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이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파는 동안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약간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JP모건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엔비디아가 1.68% 상승세를 기록했고, AMD도 4.94, TSMC도 0.94, 브로드컴 2.7, 인텔도 1.48%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엔비디아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유지한 채 목표 주가를 $1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인 쿠다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선두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8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건데 3분기 매출은 80조 7,849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은 10조 3,57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컨센인데요. 13조 원대 이상 예상이 되고 있다가 10조 3천억까지 빠졌는데 아주 저점으로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곳은 9조 7천억까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높게 보는 곳은 여전히 13조 원 이상 보고 있는데 10조 원대가 지켜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 등 그다음에 일부 HBM 관련된 수율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재고 문제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평가 금액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일반적인 그 단기 비용 이런 것들 일시적인 뭐 한 분기의 단기 비용이 좀 크게
반영이 돼서 뭐 10조 원 정도 지켜진다 그러면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쇼크가 나오더라도 코멘트가 긍정적이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6만 원 선이 붕괴되기로 해서 52주 신저가까지 나왔지만은 5장 들면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인텍플러스, 미래산업,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테크잉 뭐 등등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도 AI 반도체 뭐 등등 포함해가지고 괜찮았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상당히 높은, 그리고 오늘 이오테크닉스 아주 급등했죠. 뭐 그런 것들까지도 상당히 좋았고, AI 관련된 종목들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등도 같이 동반 상승했다 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AMD의 CEO인 리사 수가 타임지 인터뷰 중에서 일부 발췌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AMD 리사 수 CEO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AI는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수십 년 동안 기술 산업에 몸담은 경험에 따르면 10년마다 인터넷의 시작, PC의 시작, 모바일 폰의 시작, 클라우드의 시작 등 기술의 주요 흐름을 목격해 왔는데 AI가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AI가 그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사 수가 AI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이제 크게 놀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5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이 있나요? 본다면 모든 기업이 AI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칩을 설계하는데 AI를 통해서 더 빠르고 더 나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AI가 연구를 돕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을 가속화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암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AI가 정답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 번째,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이 경제에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는 경제에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고 AI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컴퓨팅 역량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이 기업과 국가 그리고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의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아마 이야기가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삼성의 HBM3E가 엔비디아 현장 검사 결과를 통과했다. 아마 한국 들어와서 국내 공장에서 아마 엔비디아 쪽에 실사를 한 것 같은데요. 대량 생산은 아직은 보류 중이다. 삼성의 HBM3E가 현장 검사를 통과했고, 삼성은 HBM3E 생산으로 뭐 독점 체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도전을 하고자 한다.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 HBM3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의 이야기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장 검사 통과하는 것과 퀄 테스트 통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TSMC 쪽, 코호스 쪽 이쪽을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급한 것은 오히려 엔비디아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블랙베리라든지 다른 것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칩만 가지고는 이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죠. 마이크론은 캐파가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테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물론 삼성도 절실하겠지만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절실한 것은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이런 기사가 잠깐 나오니까 잠깐 반등했어요. 반짝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현장 검사는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량 생산 아직 보유 중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역시 오늘도 뭐 전선과 전력 설비도 장 후반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 1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영향에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가 여전히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4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올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일 미국 에너지부는 15억 달러, 약 2조 230억 이 정도 수준의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를 계획을 밝혔고요. 해당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4개 노선 완공시 길이로는 약 1000마일, 1600km에 이를 예정입니다. 송전 용량으로는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시피,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전역에 7100메가와트의 신규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고요. 특히 이제 서던 스프릿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4개 가운데 SK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텍사스는 독자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전력망이 분리됐었는데 이번 서던 스프릿 프로젝트가 건설되면 미국의 동남부 지역과 텍사스 사이의 전력망이 처음으로 상호 연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1년 겨울에 폭풍 우리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이번 서던 스프릿 프로젝트 건설로 인해서 텍사스의 전력망이 더욱더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일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세명전기,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등등 그 외에도 전선 전기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은 계절적으로 전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플랫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약간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력과 전선 설비는 3분기 실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겠지만은 2분기 대비 QOQ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는 3분기가 조금은 플랫하거나 조금 전분기 대비는 좀 빠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9월에 방산 신규 수주 4조 원 상해 전망 등에 따라서 방산업종 그리고 중동 지역 불안감 지속 등에서 방산 섹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최근에 폴란드를 기점으로 국내 방산의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동유럽 수요가 메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의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신규 수주가 활발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월 다트에 공시된 국내 방산 수주는 2건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5일 공급 계약 공시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LIG 넥스원도 9월 20일 이라크 국방부와 약 3조 7천억 정도의 천궁2 수출 예약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궁2 같은 경우는 수출 시에 그 수혜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 동반 향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아마 지난 현지 시간 5일에 뉴욕타임즈가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물로는 석유 생산시설, 군기지, 핵시설 등을 거론했는데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또 고조되면서 방산주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방산 관련주라든지 풍산 이런 구리 관련주들 물론 이제 풍산도 방산과 구리를 같이 겸비한다 볼 수 있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등 상당히 좋았고요. 한화 시스템, 아까 S&T 다이나믹스 등도 상당히 좋았죠. LIG 넥스원도 외연 확장 기대감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업종이 여전히 주도 섹터죠. 또 조선주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기계 섹터나 이런 쪽에서 역시 수급이 방산 쪽으로 좀 쏠리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우려들, 파운드리 쪽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낸드나 디램 쪽의 가격이 조금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큽니다.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좀 보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 변곡점이 내일 될지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우주항공 쪽인데요. 오늘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 재비행 승인 소식 등의 우주항공주가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최근 발사 과정에 드러났던 오작동을 해서 이 발사 중단과 함께 미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펠컨 9이 오는 7일 현지 시간입니다. 다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7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 헤라 임무에 한해서 팔콘 9 로켓의 재비행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한적이라긴 하지만 발사 승인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팔콘 9의 2단부 오작동과 관련해서 FAA가 이틀 뒤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로켓 발사를 당분간 중단시킨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재개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임무의 발사 후에 2단부 재진입이 앞서서 크루9 임무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 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이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런 승인도 나면서 그러니까 방산이 결국은 우주항공하고 같이 겹치는 종목이 꽤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구 관측 인공위성 개발 전문기업 루미르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또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방산업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AP위성, 인텔리언트 세트레가이, HVM, 컨텍, 이노스페이스 등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타링크도 가능성이 계속 좀 나오겠죠. 어떻게 서비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자동차 쪽인데요.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고,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일부 부품주들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난 4일 미국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제작하면서 웨이모는 이 차량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 1에 투입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아마 이게 지커 등으로 아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규어, 크라이슬러, 지커 등으로 아마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현대차가 추가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커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차량을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생산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도로주행 테스트를 한 뒤에 실제 운행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웨이모에 공급될 아이오닉 5의 초기 물량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웨이모가 자율주행 업계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추가적인 업체가 또 선정이 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오늘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BK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웨이모 관련된 이 관심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지금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구글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 전후로 급격하게 지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웨이모 주당 호출 건수는 5월 5만 건에서 8월에 10만 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최근에 20만 건을 넘어서기 직전으로 또 파악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웨이모 관련된 실질적인 호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웨이모 앱 다운로드입니다. 이게 MOM, 월별 성장률인데 계속적으로 앱 다운로드가 나타나고 있고 성장률이 10% 이상, 월별 10% 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웨이모 앱 다운로드 숫자도 월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최근에 구글 트렌드도 그렇고 웨이모 앱 다운로드 숫자도 많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자율주행 택시가 아마 서울 지역에 야간 심야 시간에 12시 넘어서인지 아마 심야 야간 시간에 아마 새벽 타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도 서울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쓰는 커넥트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인 지커가 웨이모 차량 공급사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10일 날 아마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은 상당히 기대감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퀄리타스 반도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은 현대차와 웨이모의 협업 전개 관련된 업데이트 자료를 내면서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협업 전개는 일단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인 필요한 사안이 많긴 하지만 일반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이슈다 봤고요. 현대차의 올해 기준 PER은 4배 정도인데 PBR은 0.6배 정도입니다. 배당 수익률 5.4%.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거시 OEM 모두에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장기간 이어져 왔던 실적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같다라는 공식이 소멸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같은 맥락에서 구글카 협력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은 웨이모 협업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플카와 같은 주가 폭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들지만 공개된 역량이 단 하나도 없이 막연한 판타지가 가능했던 애플카와는 달리 구글카의 역량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있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협력이 현대차의 중장기 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0월 공개될 마일스톤들이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밸류에이션 회복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메리츠증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IPO 확정도 상당히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가치 평가 관점이든 최저 배당 제도 관점에서 보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낮아지기 좀 힘든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이 좀 가능한 국면이 아닐까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대차 너무 가혹하죠. PER 4배, PBR 0.6배는 너무 가혹합니다. 주가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인도 IPO도 성공적으로 하면서 좀 모멘텀을 받았으면 좋겠고 부품 업체들까지 좀 좋아지면 좋겠고요. 자율주행차도 관심을 좀 받는 시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달러 원 환율의 하락입니다. 워낙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악재이고요. 7월 31일 현대제철의 중국 후판 반덤핑 제소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철광석, 구리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분기는 또 전분기 대비 7에서 13% 조업 일수가 감소했습니다. 비수기죠. 추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는 날이 많았고요. 임단협 타결 지연이라든지 파업 등의 실적 악화가 역시 우려될 수 있다. 조선업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컨테이너 발주권들을 중국 조선사가 또 독식한 어떤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길게 본다면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교보증권의 자료입니다. 지난 사이클과 좀 다른 점은 신조선가와 후판 가격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살짝 고개를 들긴 했지만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3년 대비 24년 선종별 성과와 원가 상승분인데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음 표 올려주세요, PD님. 다음 표 보여드리면 왼쪽 보시면은 23년 대비 24년 선종별 성과와 원가 상승분인데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성과 변동입니다. 성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오른쪽에 옅은 하늘색 보시면은 원가 상승분인데 원가 상승분 대비 성과 변동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프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이 나오고는 있지만 성과 변동이 더 높게 나타나서 충분히 이제 전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22년 대비 23년 선종별 성과와 원가 상승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LCC를 빼고 나면 성과 변동이 원가 상승보다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과 변동이 원가를 추월하고 있어서 역시나 어떤 수익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자.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정부 부양책의 규모 3조 위안 정도의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경기 부양책은 지금 2008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닮아 있다고 보면서 과거에 2008년에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그리고 다가온 2009년 조선업의 주가 흐름을 발표보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했을 때 오히려 중국 조선사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국내 조선사 주가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좀 같이 오버랩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조선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조선사들 주가들이 올라가고 국내 조선사들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교보증권에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는 반면 하나증권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후에는 중국 업체들이 올라가고 한국 업체들이 빠졌던 과거의 경험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유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IM투자증권은 오늘 조선주 관련된 하락에 대해서 주간 신조성가가 23년에는 하락 없이 지속 상승을 했는데 24년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 8번 하락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하락폭은 비교적 그 폭이 컸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89.83으로 하락폭이 마이너스 0.13이며 이전 하락폭은 0.01에서 0.06 정도 수준으로 신조선가들이 빠졌는데 이번에 빠진 신조선가 하락은 하락폭이 0.13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불어서 지난 주말 끝난 IMO의 MEPC 82차 회의에서 지난 여러 번의 회의와 같이 환경 규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도출이 없이 의미 없이 다음 회의로 결론을 미뤘다는 점이 다소 실망을 또 준 것이 아니냐. 그 친환경선 관련된 발주 관련해서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폭은 어느 정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10월과 11월에 낮은 실적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3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조금 좋지 못하다. 많이 비수기이고 그다음에 쉬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낮고요. 25년 발주 기대감도 더 좀 낮게 약화되는 점 등이 아마 조선업종 모멘텀이 여전히 약하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 IM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계나 이런 쪽 보다면 결국은 조선업종보다는 오히려 방산업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 의견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이 조금 쉬어가면서 방산이 좀 튀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점 수급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은행 업종들이 일부 반등을 줬는데요. DS투자증권이 은행업종에 대해서 24일 발표된 밸류업 지수의 KB금융, 하나금융 등 편입 기대 종목이 제외되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역시 밸류업의 본질이 지수 편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말까지 밸류업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은행별 예상 주주 환원율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KB금융이 주주 환원율이 38.1%, 신한주주가 37.9%, 하나금융이 38.1% 등등 이렇게 30% 이상의 은행별 예상 주주 환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은행 기준에 올해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 편입에 따른 단기 수급 개선 효과도 있고 4분기 중에 2천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약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 은행주들의 강세가 또 보인 점도 국내 은행주들의 관련된 상승세에 좀 힘을 보태줬다 이렇게 평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DB금융투자가 견조한 업황 분석과 3분기 실적 기대 부합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역시나 화장품 섹터가 오늘 좋았는데요. 실적 눈높이가 종목별 차별화가 되긴 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점은 여전히 한국 화장품의 수출 업황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미국향 화장품 수출 비중이 중국향 화장품 수출 비중을 앞지른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최근 동남아 시장,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5년 서구권에 이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동남아 이쪽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좋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 화장품 수출인데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 역시 수출 지표가 한국 화장품의 증가율이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한국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인데
자, 중국이 지난번 8월 달에 중국이 미국에서 약간 지쳐졌죠. 근데 다시 중국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뭐 나타낸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8월에는 잠깐 이제 역전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살짝 슬로우하게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 밑으로는 뭐 여러 가지 동남아라든지 홍콩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홍콩이 가장 좀 부진합니다만 자, 중국이 계속 빠지다가 미국이 살짝 8월에 앞질렀지만 다시 중국이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미국은 계속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뭐 추석 연휴 조업 일수가 부족했지만은 타이트하게 가동률을 높이면서 지금 뭐 10월, 11월에 뭐 행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강도는 OEM, ODM사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이 싸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일부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이후 뭐 성수기가 들어가니까 아마 실적단의 임팩트는 아마 화장품들이 3, 4분기 들어가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8월 마지막 주부터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10월 넘어가면서 데이터들은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추석이 끼어있긴 했지만은 3분기 전체로 본다면 나쁘지 않을 숫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한 가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뵐게요.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